상가는 위치만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준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상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유튜브를 켭니다.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 신도시 상가 투자, 공실 없는 상가 같은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주식은 잘못 사면 내일이라도 팔 수 있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잘못 사는 순간 몇 년이 묶일 수도 있고, 공실이 나면 월세도 안 들어오고 대출과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 생각을 하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주말마다 임장도 다닙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상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도 공부였습니다. 좋다는 영상은 다 찾아봤고 현장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상가를 소개하는 영상은 정말 많았습니다만 왜 그 상가가 살아남았는지, 왜 그 임차인은 계속 돈을 벌고 있는지, 왜 시간이 지나도 공실이 생기지 않는지를 분석해주는 영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상가를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임차인이 왜 살아남았는지, 왜 계속 투자하고 있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상가를 보는 기준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던 중 저도 많은 분들이 보는 김종률 TV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입지를 보는 기준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댓글을 읽는 순간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는 방법은 알겠는데 마지막에 기준 하나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률 TV에서는 입지가 정말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학생들은 어느 길로 다니는지,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자리가 좋은지 현장을 보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도 잘 됐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상가는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해는 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설명이 안 되는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자리라고 보였는데 학교도 가깝고 배우 세대도 많고 큰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실인 상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반대로 큰 길도 아닙니다.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계속 들어갑니다. 몇 년째 같은 사장님이 장사를 하고 시설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처음에는 저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업종 차이인가? 아니면 사장님의 탁월한 능력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신도시에서도 보였고 같은 생활권에서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보였습니다. 한쪽은 줄을 서는데 바로 옆에 있는 상가는 임차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김종률 TV에서 판교 대장지구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뒤 댓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를 설명해 달라는 댓글보다 좋은 자리인데 왜 망했는지, 바로 옆은 잘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는지, 입지는 같은데 결과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왜 어떤 상가는 살아남고 왜 어떤 상가는 계속 공실이 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해주는 마지막 기준 말입니다. 그날부터 상가를 보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건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을 바꿔놓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충주에 있는 헬스장이었습니다. 좋은 상가를 찾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운지, 배우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횡단보도 앞인지 코너인지, 이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상가를 보러 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이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좋은 자리는 이유만으로 계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고 여기는 무조건 잘 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간판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공실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임차인은 몇 달마다 바뀝니다. 반대로 분양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상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실 없이 임차인이 오래 버티고 월세도 오르고 건물 분위기도 살아난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신도시의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가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지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장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만 임차인을 본다는 게 뭘 봐야 하는 걸까?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첫 번째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은 투자를 멈춥니다. 간판도 그대로고 인테리어도 그대로입니다. 고장난 장비도 그냥 사용합니다. 반대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좀 다릅니다. 장비를 교체하고 매장을 손보고 손님이 늘어날 때마다 재투자를 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건 다시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설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시설이 더 좋아졌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이고 매출이 나오니까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손님이 반복해서 오는 겁니다. 한 번 오는 손님이 중요한 건 다시 오는 또 손님입니다. 학원이든 헬스장이든 병원이든 카페든 결국 반복 방문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반복 방문은 광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사장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는 사람과 3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직원을 뽑는 방식도 다르고 시설에 투자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또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가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좋은 자리에서도 망하는 업종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같은 카페도 다른 게 있고 같은 고깃집이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국 업종보다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운영이 건강하면 살아남고 운영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처음 현장을 갔을 때 본 헬스장은 규모만 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도 좋았고 운동하는 회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가 보니 처음 봤던 모습과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재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헬스장 기구들이 더 늘어나 있었고 시설도 계속 리뉴얼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계속 돈을 쓰고 있지? 장사가 안 되면 투자부터 멈춥니다. 그런데 이곳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입점 이후에 임대료 연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도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회원 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좋은 상가는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임차인이 상가의 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치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위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돈 되는 상가로 만드는 건 결국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를 볼 때 위치와 함께 임차인을 꼭 확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위치를 찾는 기준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준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추가해도 상가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상가를 보러 가실 일이 있다면 건물만 보지 마시고 누가 가장 오랫동안 영업하고 있는지, 계속 시설에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지, 손님이 꾸준히 찾아오는 곳은 어디인지, 사장이 장사를 키우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건물만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상가를 보러 가면 가장 먼저 임차인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사했는지, 시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손님은 꾸준히 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바꾸고 나니 상가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상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임차인을 찾아가고 왜 살아남았는지, 왜 계속 투자하는지, 그 상가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를 현장과 실제 사례를 통해 계속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통해 돈 되는 상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